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12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환율이 폭등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격대는 지켰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주도주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주도주가 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바닥은 나왔다. 바닥은. 자, 생각해 보세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은 12월 달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비상계엄이라는. 이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으로 뭘 봐야 되냐? 이게 잘 모르겠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환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지금 그쵸? 금요일 날 종가 1448원 50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걸 보자고요, 우리가. 원래 환율이 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거보다 더 낮았어야 돼요. 1430원, 뭐 한 20원 이 정도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20원에서 30원 정도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과연 삼성전자의 호재일까 악재일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해 있었던 부분은 성장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에서 밀렸어요. 하이닉스한테. 그리고 마이크론한테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나 이런 쪽에서도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찍어내는 팹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팹, 반도체를 찍어내는 공장 이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생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느냐, 이건 지구상에서 삼성전자를 따라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지금 살아나기 위해서는 레거시 반도체, HBM처럼 신규 반도체, 그쵸? 새로운 그 고부가가치 이쪽에 대한 기술은 밀렸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겠죠. 근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활이 언제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근데 사전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밝혀졌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잘 한번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입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일단 금요일 날은 반등을 했습니다. 실적 나오고 나서 거의 한 15% 이상 하락했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요거는 뭐 약간씩 하회한 그 정도였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좀 안 좋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적용된 그 종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보시면 요날 실적 나오고 나서 12월 19일 날 뭐가 나왔습니까? 하이닉스 5% 빠졌어요. 여기 나오죠? 그리고 금요일 날에도 3% 더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대였다는 거겠죠. 17만 원, 16만 원 이 정도 가격대가. 자,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빠졌을까요? 프리미엄을 이미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주가가 상승할 때는 프리미엄을 주면서 거래가 됩니다. 근데 하락할 때는 프리미엄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업 측에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이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해서 더 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돈을 잘 법니다. 하지만 성장성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장성을 불러일으킬 때까지 저가 횡보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에 요거 볼게요. 요거 종목별 투자자 보세요.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2조 8,155억 3,400만 원. 한 달 동안에 2조 8천억, 3조 원 정도의 매도를 거의 뭐 물량을 그냥 쏟아 내버린 거죠.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졌다.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뭐가 나왔나요? 자사주 매입 10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 일부 소각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용 회장의 물량을 지키기 위함이겠죠. 어쨌든 요거는 뭐 공식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할 뿐이지만 우리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찍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감산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튑니다. 마이크론도 튀어요. 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반등을 하거든요. 가격대가. 그럼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직까지 감산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환율까지 1,450원. 이게 한국에 대한 부분은 경쟁력 약화 그리고 환율 방어가 있으니까 이
그런 걸 하죠. 이제 외환보유고를 계속 써가면서 환율을 방어하는데 이 환율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가 소진되는 이런 좀 안 좋은 부분은 있죠.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는 내용이 이제 1월 달에 나옵니다. 1월 초에 나와요. 이때 비상계엄 사태나 금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진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번에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도 이미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 그리고 25년도의 금리 전망치까지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환율은 이게 최고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해서 높다가 비상계엄 한 방, 금리로 한 방 이렇게 딱 때려서 만들어 놓은 게 1,450원이에요. 그러면 4분기 있죠. 10, 11, 12 환율이 계속 1,400원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다. 왜? 원화 환산 실적이니까 달러 벌어와서 원화로 바꿨을 때 원화 표시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나빠요. 근데 일단은 긍정적이다. 즉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일단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가는 이미 프리미엄이 다 빠졌어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돌려 세우기 위한 조건은 성장성을 부각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데 반대로 저가를 이탈해서 완벽하게 작살내는 것 이런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프리미엄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 물론 삼성전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PSK 홀딩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말들이 많은 이수 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 있죠. 전부 다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미증시까지도 반등한 그 폭을 보면 빅테크들의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째가 뭐가 있는데 이거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하고 거래해야 되는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요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주도주 매매입니다. 삼성전자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은 끝났어요. 삼성전자는 멈춰 있고 다른 종목을 패 내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삼성전자에 하락하는 부분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 매도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보유하면서 다른 종목군들 있죠. 다른 종목군들은 어떻게 매수를 해 가야 될지가 중요한데 주도주를 매매하자. 주도주 중에는 뭐 원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VT 같은 화장품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 전부 다 뭐예요? 트럼프 관련된 종목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종목군들을 이해하고 설정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예상치보다 실적을 못 낸 거예요. 예상치는 뭐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된 거. 근데 지금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도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이미 프리미엄을 다 반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바닥 중에 최바닥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근데 주가가 하락하진 않는다는 거죠. 내리면 내릴수록 뭐가 나옵니까? 내리면 내릴수록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없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쭉 내려왔어요. 2,900포인트부터 2,400포인트, 500포인트 정도 그냥 날아간 거예요. 정말 쉼 없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3월 달부터 빠졌어요. 더 멀리 보면 23년 7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진짜 뭐 중간에 한번 반등은 줬지만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빠졌어요. 계속. 그렇죠? 이런 상황이 왜 나오겠느냐? 이미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성장성에 대한 부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성장성을 부각시켰었던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엄청나게 강했죠.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즉 하락에 대한 부분도 선반영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하락에 대한 부분까지도 모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부터는 매도할 때가 아니라 사야 될 때지만 가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자.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건 여기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돈 안 받아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비상계엄 사태 12월 초에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도 쭉 이렇게 보면 무조건 주도주 하지만 환율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12월 달에 매매 거의 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 튀더라도 그렇게 큰 물량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지나면서부터도 보세요.
주말에도 제가 여기 보시면 어저께입니다. 오늘 22일이고요. 21일 날 움직임을 보면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액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기에 도래했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실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비교를 해보면 연말이 되잖아요. 그럼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이 성수기에 대한 부분이 1월 달에 이제 실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오르는 것보다 바닥은 바닥이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반도체 종목군들 한해서 쭉 이렇게 보시면 이 내용인데 애플과 브로드컴 AI 서버 칩 개발 중이다. 엔비디아의 대항마. 저는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린다. 메모리는 어디든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셔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가격 반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타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돈은 안 받아요.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성과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 보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알테오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수익 구간, 매도 수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 올해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할 때 자람 테크놀로지 딱 3일 만에 75% 정도 이런 모든 타점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해드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어려운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요.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것인가 이 부분과 함께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내가 주도주를 잡아낼 수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종목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실시간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론적인 거는 이 내용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요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은 안 받아요. 자, 그리고 1월 달이 되면 시장이 괜찮을 겁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